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 K3 아반떼 AD랑 같은 플랫폼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K3를 좋아하는 게 네. CN7 아반떼에 대비해서 뒷자리 승차감이 좋았고 네. 노면 소음도 K3가 아반떼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뭔가 약간 좀 반급 위의 느낌? 살짝 쿼터 글라스도 있고요. 네. 서라운드 몰딩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입니다. 오래됐어도. 그래서 24년형 K3가 나왔는데요. 모르셨죠? 다들? 소리 소문 없이 나왔습니다. 네, 보도자료 같은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진짜 나와서 개소세 바뀐 거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준인 것 같고 가격을 봤을 때 이 차가 매력적인 이유는 트렌디 트림이 1825만원입니다. 이대로 사도 훌륭합니다. K3가 경차보다 연비가 훨씬 좋은데 보험료도 저렴하고 네. 연비도 좋은데 가격이 그냥 경차 수준밖에 안 돼서 시작가만 놓고 봤을 때 아반떼보다 150만원이 저렴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하지만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로 가면은 하는 네. 그렇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3년형 모델에 비해 얼마씩 올랐죠? 아, 왜 올랐다고 근데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안 올랐을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서비스의 5% 기준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개소세 3.5% 기준으로 하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 그쵸. 4에서 90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래도 절대가가 워낙에 저렴해서 맞습니다. 네. 1820이면 진짜 캐스퍼. 그쵸. 네. 지금 트렌디 트림을 보면 눈에 띄는 게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옵션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딱 그만큼 올랐습니다. 기존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6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옵션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값이 60만원 오르면서 기본화 시켜졌죠. 이제 그래서 K3에서는 그 조악한 LCD 창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무조건 디스플레이가 달려 나온다는 거. 네, 이거 하시면 후방 카메라도 따라오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에는 내비게이션이 기본화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함께 프로토 에어컨까지 기본화 됐어요. 쉽게 말해서 트렌드에서 94만원을 받는 내비팩이 그냥 강제로 기본화가 된 겁니다. 네. 이거는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프레에서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가성비 면에서. 네. 네, 이거는 별로 반갑지 않은 변화인 것 같고요. 시그니처는 뭐가 달라졌죠? 슈퍼비전 클러스터, 그러니까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화 되었습니다. 네, 완전 전자식 계기판이 이것도 강제로 기본화 됐기 때문에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프레든 시그니처든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이죠. 사실 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차이가 이건데 네. 그래도 트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 차가 여전히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1825만원짜리 트렌디를 사더라도 인조 가죽 시트와 앞자리 열선 시트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통해서 후방 카메라도 볼 수 있고요. 후방 주차 센서도 기본입니다. 또 사이드미러가 전동접이까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에어컨 필터가 수동 에어컨이더라도 고성능 필터, 루프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좀 괜찮은 필터가 드디어 기본 트림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ADAS 시스템 보시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도 있고 뭐 차로 유지 보조도 있고 해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트렌드를 살지라도 드라이브 아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소소하게는 LED 실내등이 무조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스포티지였나? 어떤 차가 보면 팟선에 묶여 있었죠. 네, 아니면 시그니처로 올라가야. 네. 장난지를. 네, K3는 확실히 이렇게 연식 변경만을 거듭하다 보니까 장비가 개선되고 하면서 트렌디를 사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이대로 사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쵸? 다만 단점이 휠이 스틸 휠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40만원을 내면 16인치 알루미늄 휠로 바꿀 수 있고 또는 뭐 99만원을 내시면 17인치 휠도 적용이 가능해지죠. 스타일 99만원짜리에는 17인치 휠뿐만 아니라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도 포함이 되는데
이 역시도 트렌디가 선택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네. 그래서 트렌디 가성비 좋은데요. 여기다가 버튼 시동팩 정도는 꼭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64만원짜리. 네, 뭐 들어있죠? 버튼 시동 스마트 키랑요, 스마트 트렁크, 그리고 ECM 룸미러, 여기에 묶여있는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앞자리 도어 손잡이에 조명이 붙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 키 들어가면서 도어 캐치가 바뀌어가지고 조명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버튼 시동팩 넣지 않으시면 스마트 키 없고요. 그러니까 키 꽂아서 시동 걸으셔야 합니다. 돌려서 네. 거는 거. 네. 그 다음에 전자식 룸미러 없습니다. 그 자동 감광 안 되고 하이패스 없고요. 그래서 버튼 시동팩 정도는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가성비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하시면 네. 이 트렌드에 버튼 시동팩만 넣어서 사도 훌륭합니다. 사실 빠질만한 건 없어요. 근데 경차 가격에 지금 1,900도 안 돼요. 그쵸? 그쵸. 1,889만원? 이 가격에 이런 훌륭한 차를 전세계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그쵸. 이만한 사이즈의 차. 사실 이 정도로 미국 가면은 진짜 정말 널리고 널린 구성 아닙니까? 네, 2만 불 넘을걸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직물 시트에 카페트 안 주고. 그렇죠.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에 버튼 시동팩만 넣어서 사는 거 나쁘지 않다. 최고의 출퇴근용 머신이다. 살까? 근데 사게 되면 또 휠은 또 바꾸지 않겠습니까? 40만원 되니까. 16인치 해야지. 딱 그 정도로. 그 정도가 좋네. 그래도 2,000원 언더로 뽑을 수 있죠. 이러면 아반떼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구성이. 아반떼 스마트는 열선 시트가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 절대 불가입니다. 다만 이 트렌디가 아쉬울 만한 건 통풍은 뭐 그렇다 치는데, 네. 트렌디가 옵션 선택은 자유로운데 되게 비싼 가격에 좀 묶여 있어요. 보면은 컴포트가 100만원 가까이 하고 스타일도 100만원 가까이 하고요. 들어와도 100만원. 네, 좀 되긴 되는데 끼어 팔기가 심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레스티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326만원이 비싼데요. 지금 보시면 트렌드에서 필수라고 말했던 버튼 시동팩이 우선 기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16인치 휠도 기본화돼 있죠. 40만원. 네. 그 다음에 스타일 중에 40만원어치가 기본화돼 있는데 그게 LED 테일램프랑 보조 제동등. 네. 그 다음으로 좀 전에 컴포트에 운전대 열선이 묶여 있어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트렌디 네. 같은 경우. 근데 그것만 쏙 떼가지고 30만원어치가 기본화가 돼 있어요.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그리고 운전대 열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4만원어치 내비팩도 기본화돼 있죠. 이건 근데 아쉽죠. 사실 옵션 운영해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강제로 기본화시켰기 때문에. 트렌디에서 끼어 팔았던 거를 좀 쓸만한 것들을 기본화해준 건 고맙지만 그럴 거면 내비도 사가라. 약간 요런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중에서 5만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LED 리피터 일체형 사이드 미러가 기본화가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렌디는 팬더에 마운팅이 됩니다. 팬더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는 반면 프레스티지는 거기가 매끈하고 사이드 미러로 들어가는, 외장에서 좀 차이가 크진 않지만 알아볼 수는 있는. 예, 조금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273만원이나 됩니다, 무려. 그러면 아까 326만원 차이가 트렌디랑 난다고 했는데, 네. 가격 차이가 53만원으로 좁혀집니다. 근데 그 53만원 차이에 일단 유용한 게 통풍 시트, 그리고 오렌지 브라운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점, 실내가 좀 더 고급화가 된다는 점, 뭐 크롬 캐치, 메탈 페달, 도어 트림 고급화, 그 다음에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들어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스마트폰을 열을 내게 만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렇게 기본화가 됩니다. 네. 버튼 시동팩하고 16인치 휠이 기본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한 320만원 정도, 220만원 정도 네네. 비싼 격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다. 여기까진 괜찮다. 여기까지는. 네. 네. 네, 여기까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사실 프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사도 훌륭합니다. 그쵸. 뭐 내비 달려있죠. 다 있어요. 앞좌석 통풍 있죠. 열선도 당연히 그 전부터 들어갔으니까 다 있죠. 네. 후석 암레스트나 후석 에어벤트 뭐 이런 거 없는 게 아쉬울 수 있는데, 고작 69만원에 컴포트를 넣으면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따라오고요. 뒷자리 관련 옵션들 싹 따라옵니다. 그래서 프레에다가 컴포트 넣고 드와 넣고 사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가성비다. 그래도 가성비다. 또 뭐 소소하지만 프레스티지부터 썬루프와 크레 로디오, 그리고 전자 계기판이 가능하기도 하죠. 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2,507만원. 그래서 프레스티지보다 356만원이 비싼데 이거는 비추합니다.
사지 마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프레스티지에서 옵션 운영하는 것들을 얘도 많이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와이즈 94만원, 스타일 54만원, 그리고 컴포트 69만원, 마지막으로 디지털 계기판 40만원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257만원이어서 갭이 99만원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99만원어치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 LED 포그램프, LED 안개등 필요 없죠. 그리고 서라운드 몰딩, 윈도우 주변 크롬 몰딩, 가죽 시트. 요건 좀 이건 네. 네. 동승석 시트백 포켓, 운전석 메모리 시트. 네. 99만원에 사실 좀 약하죠. 약한데요? 강제로 가져가야 하는 건 꽤 많아요. 지금 스타일도 가져가야지, 전자계기판도 가져가야죠. 네. 강제로 가져가는 게 많은데 생각보다 좀 약하다. 그리고 K3를 살 때는 아반떼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선택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그쵸. 그럴 개연성이 높잖아요. 물론 아반떼보다 저렴하지만, 여전히 시그니처도 저렴하지만 프레에서 멈추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프레스티지에서 옵션 한두 개 넣어서 선택하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감도 좋고 연비도 좋고 차도 넓고 맞습니다. 조용하고 튼튼하고 미국에 파는 차니까. 네. 시그니처는 확실히 상품성이 좀 매력적이는 않네요. 블랙핏이 가능하죠. 시그니처를 사면 50만원짜리. 네, 그것 때문에 할 동기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블랙핏은 실제로 길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GT 룩인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참고로 오렌지 브라운 인테리어를 하시면 천장이 블랙으로 나옵니다. 네, 추천할 만하죠. 곤잘로가 산다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오렌지 브라운 인테리어 때문에 프레스티지를 사되 깡통으로 살 것 같습니다. 프레이 깡통. 아무것도 안 넣고. 컴포트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니? 69만원에 운전석 전동 시트 주지, 후석 열선, 후석 암레스트, 후석 송풍구, 후석 헤드레스트, 전동식 허리지지대,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 6대4 폴딩 시트까지 줍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제 귀가 팔랑팔랑. 이건 해야죠. 컴포트 해야 돼. 네, 컴포트 넣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 컴포트만 넣어서 뽑겠습니다. 저도 제가 산다면 프레 컴포트에 드하는 여러분께 추천? 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완전 가성비로 그냥 트렌드의 버튼 시동팩에 16인치 휠. 100만원 추가, 104만원 추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너무 부담 없이 막 탈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 차는 약간 좀 아반떼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매력이기 때문에. 야, 이거 캐스퍼 가격이야. 그쵸, 2,000원던데. 저도 트렌디에 버튼 시동팩이랑 16인치 휠? 이 정도만. 아니, 스티릴도 뭐 어때요? 뭐 어때? 상관없어. 그쵸. 15인치면 연비도 잘 나오겠죠. 진짜 해자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꾸 해자라고 해서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네, 여전히 가성비 좋은 2024 K3 잊혀져가는 녀석을 한번 조명해봤습니다. 진짜 마지막 연식 변경이겠죠, 이제? 모르죠. 또 나올 수도 있지. 2025년 제발 죽여줘. 나는 그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바뀌는 거 있잖아. 예.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그렇던데. 얘가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게 결국은 납작한 세단 바디여서 맞아요. 공력과 이런 게 유리해서 그런 건데,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분명히 이 좋은 연비를 잃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차 높아졌다고 원가 절감 엄청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